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후보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정배 전 장관은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 무안군과 신안군에서는 여권 발급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와 3분기 광주 지역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고 전남 지역 기업들은 채용을 늘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나주의 한 포장지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내 가연성 물질이 많아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후보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을 이기상 기자가 전합니다.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 광산을 공천 대상자를 찾지 못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전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권 전 과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경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외압 의혹을 받은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권 전 과장은 결국 지난달 말 사직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결정이 알려지자 권 전 과장의 순수성이 의심을 받게 되고 여권의 역공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당내 반발 기류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절차의 문제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대한민국의 딸을 광주의 딸로 만들어버렸다. 광산을 출마를 선언했던 천정배 전 장관은 권은희 전 과장의 공천을 축하한다며 출마의 뜻을 접기로 했습니다. 천 전 장관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당 지도부에 실망이 크지만 출마를 포기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두고 간신히 권은희 영입에 성공한 새정치민주연합. 영광 한평 담양 장성의 이계호, 순천 곡성의 서가번, 나주 화순의 신정호를 내세운 가운데 광산을에서 권은희의 득표력과 순천 곡성에서 이정현과 서가번의 대결 등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부터 태풍 너구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한시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광주를 포함한 내륙 지역에 불었던 강한 바람도 약해지겠고요. 해안 지역에서는 현재 파도가 높게 일고 있지만 낮부터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과 영광 26도, 광주와 화순 27도, 구례 2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담양 30도, 광주 31도, 구례 3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오늘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오늘 낮 3시경 불쾌지수 예상 지도인데요.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이 빨간색으로 매우 높은 단계가 전망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낀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맑은 하늘 보이다가 일요일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직원들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교장도 이런 도청 논란에 일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원들 몰래 설치된 녹음기가 발견되면서 본격적으로 점화된 초등학교 내 불법 도청 의혹.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학교의 교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가 아닙니다. 우리 업무용으로 설치를 한 거였는데 그렇게 와전돼가지고 이야기가 나간 거죠. 이런 가운데 교장 김모 씨도 교내 불법 도청과 일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녹취된 내용을 직접 들었거나 적어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공유했다는 겁니다. 지난 2011년부터 교장과 일부 직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감정 다툼이 길어지면서 부적절한 방법까지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또 교직원들과 대화를 할 때 녹음기에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도 구성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에 대해 교장은 불법 도청 의혹을 알지도 못했으며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가끔 녹음기를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업무 처리 과정에서 향후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그 직원들하고 대화를 할 때 안 했다고 해볼 수가 있으니까 말썽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거 안 하면 그건 필요가 없는 거죠. 교장의 연루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교내 불법 도청 의혹과 관련된 논란은 더 증폭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급감했던 여권 발급 신청이 휴가철을 앞두고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군청 민원실에서 여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유독 전남에서 단 2곳만 불가능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청 종합민원실입니다. 여느 시군청과 달리 이곳에서는 여권 발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여권 대행 기관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여권 발급을 위해서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전화 문의가 왔을 때 전남도청 민원실로 전국 대부분의 시군이 여권 사무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건 지난 2009년 7월. 전남에서는 22개의 자치단체 가운데 무안군과 신안군만 빠졌습니다. 같은 행정구역 안에 여권 신청 업무를 보는 곳이 있는 시군은 제외한다는 방침 때문입니다. 우선 무안군에 그런 불편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안군과 연계해서 외교부에 건의를 해서 잘 진행되도록. 무안군은 여권 업무를 맡고 있는 전남도청의 소재지란 이유로 2011년 아페도로 청사를 옮긴 신안군은 지정 당시 목포시에 청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배제됐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이어서 여권을 만들려면 산 넘고 바다를 건너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니 공항이 바로 앞에 있는 군에서 여권이 발급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불편해가지고. 경북도청과 소재지인 대구 북구청은 두 곳 모두 여권 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한 개 시군, 한 개 여권 사무 대행기관 지정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정부 방침과도 어긋나 있지만 여권 사무 대행기관 지정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올해 광주 지역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고 전남 지역 기업들은 늘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이 5인 이상 사업체 3천여 곳에 대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2분기와 3분기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광주는 9,1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3%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남은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했습니다. 한편 300인 미만 기업의 채용 인원이 95.4%를 차지해 대부분의 채용을 중소기업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간병인의 실수로 70대 노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 여부를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73살 박모 노인이 광주의 한 재활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숨졌습니다. 보행기가 밀리면서 머리를 다쳐 뇌출혈에 빠진 것입니다. 박 노인 곁에는 간병인 66살 김모 여인이 있었는데 보행기에 잠금 장치를 채우지 않고 자리를 뜬 게 화근이었습니다. 유족은 간병인의 책임이 크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시민위원회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김 씨 기소에 손을 든 시민들은 김 씨가 보행기 잠금 장치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자리를 뜬 과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간병인이 자리를 뜬 것은 의자를 가져다 달라는 환자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김 씨가 일부러 잠금 장치를 잠그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9명의 시민위원들은 경론 끝에 간병인이 노인을 숨지게 할 이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 시민위원회가 결정한 의견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기소하는 게 부적정하다는 시민위원회의 공고적 의견을 참고해 검찰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편 검찰시민위원회는 아들을 방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 끝에 기소 부적정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시민위원들은 33살 지적장애 상급 여성이 2살짜리 아들을 집안에 홀로 방치하고 일을 나간 혐의로 회부된 사건에서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여성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회적 제도가 부실해 일어난 일인 만큼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위원회는 논의 끝에 아직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여성을 조사는 하되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세월호 모형을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광주지검이 공개한 세월호 모형은 목포 해경이 제작한 것으로 실제 세월호를 150분의 1 규모로 축소한 것입니다. 검찰은 세월호가 아직 바닷속에 있고 쌍둥이 배 격인 오하마나호가 있지만 구조가 다른 만큼 세월호 선원들의 혐의를 설명할 때 세월호 모형을 피고인과 방청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도 검찰은 세월호 모형을 보여주고 단원고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던 4층 선실에 탈출을 위한 비상 갑판이 있었지만 선원들이 대피 조치를 외면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나주시 금천면의 한 포장지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내에 스티로폴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포장지를 찍어내는 기계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공장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4위 롯데와 간격을 좁혀가고 있었죠. 팬들은 김진우 선수가 승리를 챙겨주고 가을 야구를 향해 한 발 더 다가서길 바랐는데요.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경기였습니다. 선발 등판한 김진우 선수는 경기 초부터 흔들립니다. 선두 타자부터 연이어 볼넷을 내주며 실점합니다. 5회를 마치지 못하고 마운드에서 내려오며 아쉬움을 남기는데요. 지난 주말 넥센전에서 개토신으로 등판해 이틀 연속 호투를 펼쳤기에 어제의 부진이 더욱 아쉽습니다. 이어 등판한 개토신들도 마운드를 지키지 못하고 무려 9점을 헌납했습니다. 타선도 답답했습니다. 선두 타자 김주찬 선수가 2회 홈런을 쏘아올리며 기선제압에 성공했지만 중심 타선이 침묵하며 3득점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김주찬 선수가 타이거즈 세면을 세워줬습니다. 홀로 홈런 2개를 쏘아올리며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1회에 이어 패색해졌던 9회 초에도 홈런을 때려내며 무서운 타격감을 과시했습니다. 팀의 3득점 모두 김주찬 선수가 만들어내며 가히 리그 최고 타자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양보할 수 없다. 주중 3연전 마지막 승리를 챙기기 위해 기아는 오늘도 출격합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 인천 문학구장에서 SK와 시즌 12차전을 갖는데요. 기아의 선발은 김병현, SK는 최병용 선수입니다. 오늘로 원정 6연전을 마치고 다시 홈으로 돌아옵니다. 멋지게 승리 거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스포츠데이입니다. 광주은행이 수도권 공략을 위해 추진해왔던 서울 지역 점포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텃밭인 광주 전남 지역에 영업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외형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은행이 4년 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수도권 점포 일부를 최근 폐쇄했습니다. 송파와 마포 등 4곳에서 철수하면서 광주은행의 서울 영업점은 8곳에서 4곳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외형을 늘리기 위해 서울 지역 공략에 치중했지만 기업들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신 텃밭의 영업력을 집중해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를 늘려나가겠다는 게 광주은행의 전략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하고 그다음에 그 자원에 대한 이제 이쪽 지역의 재배치를 통해서 더 영업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제로 광주은행은 광주에 5개 점포를 신설했고 구례와 곡성, 진도 등 전남 지역에도 점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형 축소는 불가피해졌습니다. 서울 지역 4곳의 점포 철수로 지난해 21조 8천억 원에 이르던 자산 규모는 21조 2천억 원으로 6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은행을 평가할 때 성장 부분의 가장 큰 척도가 외형이거든요. 즉 자산을 얼마만큼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냐는 것도 큰 척도 중에 하나거든요. 지역 내에서 광주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28%에 불과해 30%가 넘는 부산은행이나 51%의 대구은행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텃밭 공략을 통해 다른 지방은행보다 저조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외형도 성장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소비자 시민단체가 의료 민영화 정책 전면 폐기를 촉구해 나섰습니다.
아이히쿱 생협광주협의회는 어제 오전 광주시구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영리자회사 허용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결국 소비자들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떠안게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료 민영화 반대 광주 전남 동시다발 1인 시위와 현수막 걸기 등 공동행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0대 노 부부가 전남대병원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어제 오전 전남대병원 1층 로비에서 전 전라남도 보건과장 89살 박인수 씨 부부가 병원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교수 연구 활동 증진 등에 써달라며 전남대병원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광주시 국장급 전보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오늘자로 단행된 광주시 인사발령안에 따르면 박남원 유대회 기획본부장이 안전행정국장으로, 박창기 유대회 지원본부장은 체육유대회 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민곤 안전행정국장과 박향 서구부구청장이 자리를 맞바꾸고 임희진 종합건설본부장이 상수도 사업본부장으로 전보되는 등 11명의 국장급 간부들이 자리를 옮겼습니다.